네. 결론부터 얘기하고자 입이 근질근질할 네. 우리 지난번 정희석 이사가 나와서 바로 결론부터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결론부터? 빨리 하고 가려고. 빨리 가려고? 네, 우리 미래에셋증권 압구정 WM의 정웅선임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날 오셨어요? 예,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먼저 방송하고 네. 보내드리려고 네네. 오셨습니다. 오늘 끝나고 어디 갑니까? 네, 저도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축구 보러 갑니다. 모여서 하는 거? 네네. 어디입니까? 어디? 저는 이제 저기 강남 쪽에. 정말요? 네. 부럽다. 그렇습니다. 전 집에 가서 그러면 볼 건데. 저랑 같이 퇴근하시죠? 스코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네. 바로 우리 네. 스코. 뭐야, 저 글로벌 라이브 제가 토토예요? 반대로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저는 장 부사장님 저는 1대0. 1대0. 한국 승에 1대0으로. 1대0. 저희 내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3대1 하겠습니다. 3대1. 3대1이요? 네. 오, 저는- 꼴잔치? 네. 저는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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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그럼 딱 갈라졌네요. 네. 네. 이기면 뭡니까? 뭐 맞춤분. 저기 식사 맞춤분에게 제가 여의도로 네. 오겠습니다. 쏘는 걸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증인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뭐 전일 미국 증시부터 좀 정리. 네네. 네. 그래서 금요일은 나스닥 0.7% 하락이 되는 다우지수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한 주로 보면 제가 지난주 출연했을 때 FMC 의사록 이제 달러 약세에 따른 주가 반등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워낙 초강세가 나왔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 연준 내부에서 공감대가 완전하지 않다. 이제 균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항상 뭐 FMC 의사록 때는 주가가 좀 빠졌었잖아요. 이번에 예상대로 그래도 이제 패드 피봇 혹은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지난 한 주 중반에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금요일에 이슈가 나왔는데 제가 애플을 항상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당연히 S&P 500이 7%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애플이 부진하다면 주가 하락은 테슬라보다도 파급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중국 코로나 확산 여파로 출하량 감소 우려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폰 14 프로가 25에서 30% 정도 부족했다. 와.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량 폭스콘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나온 얘기라서 이 부분들이 전반적인 나스닥 하락을 좀 이끌었다 보고 있고요. 베스트바이에서도 최근 고급형 아이폰 품귀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의 지금 시장 스탠스를 보면 한 20에서 보수적으로 30% 가량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귀결이 되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1년을 놓고 보면 네. 애플의 가장 실적이나 다른 부분이 견조했었죠. 이 부분이 4분기에 좀 깨진다면 다른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안 되죠. 지난번에도 유일하게 실적 오픈 때도 뭐 1% 증가의 이익 증가를 보였던 그러니까요. 유일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지금 91억 달러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예상이 1% 상승이었는데 네. 2.3% 정도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먼데이에서는 112억 달러 매출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오늘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에서 사이버 먼데이까지 지출은 전년 대비해서 2.8% 증가한 348억 달러 기록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네네. 마스터카드에서 이제 분석을 했던 게 그 할인폭을 일찌감치 늘렸죠. 네네. 지난번 뭐 장혜석 지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시 할인 네네. 체제로 지금 거의 가고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소비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시 할인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도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직전에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좋은 뉴스냐 나쁜 뉴스냐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최근에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 소비가 또 늘어난다는 것은 또 부정적인 뉴스이기도 하죠. 연준이 물가에는 당연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인데 하지만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경기 침체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해석에 따라서는 너무 과도한 판매 하락은 또 하락을 또 이끌 수 있다. 다만 이렇다면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 발언이 좀 생각보다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또 연결돼서 생각해 보시면 소비가 견조해서. 네, 소비가 생각보다 견조하다. 이게 귀걸이 코걸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 CPI에서 가장 그 세 항목 중에서 가장 이제 좀 봐야 될 거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이제 대면 접촉 관련된 품목의 강세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의 특징은 항공주들이 계속적인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그 이유를 보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공항 이용자 수가 2019년의 수준에 버금가는 이용자 수로 지금 회복이 됐다는 거. 이제 그리고 2021년 수치보다 이제 상회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해외 여행 때문에 특히 이제 사실 유럽이 경기가 좋지 않고 유럽에 따른 전쟁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유럽 쪽으로 항공 수요가 좀 감소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상쇄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테이블에서 이제 발표하는 레스토랑 예약 추세를 보면 이제 독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레스토랑 예약이 2019년 대비해서 100% 거의 2019년을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캐치 테이블에서 예약을 하려고 하면 맛집들은 뭐 오마카세 집들 같은 거 다 매진이 돼 있거든요. 한 달 전에 예약이 유명한 집들 같은 경우는 오마카세가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프라인으로 이제 소비가 이동이 되고 있고 서비스 물가나 일부 부분들은 좀 아무래도 연말에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PI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기존 발언들 내에서는 연준 인사들 발언이 지난주에도 중요했는데 오늘 이제 블러드 총재 발언이 예상됩니다. 지난번에 너무 강경하게 뭐 7%의 이제 물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이제 의도는 사실 5.25 정도 5% 이상의 금리를 원한다, 최저 금리를 원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소매 판매나 일부 그 연말 소비 시즌에 맞춰서 또다시 기대감을 잠재우려는 시도가 좀 있을 수 있으니 오늘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주에 연관돼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FTX 파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시장의 반등이 6개월 안에 크게 나온다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신용으로만 전이만 되진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30일 이상 연체율, 그러니까 미국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자동차 대출이라든가 신용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60일 이상 대출 그 연체율과 30일 이상 연체율을 보면 30일 이상 연체율이 좀 큰 폭의 또 상승이 또 나오고 있다. 사실 리볼빙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6개월 전에도 계속 이슈가 되긴 했었지만 크게 문제는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예전과 다른 게 이제 저축률이 3%까지 지금 내려왔다. 그 역사적으로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이 여기에서 안 좋아진다고 하면 소득이 낮아진다면 이게 추후에 한 6개월 이상 후에는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의 이슈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은 무시하고라도 이제 CPI와 이제 금리에 집착이 돼 있었잖아요. 지금부터는 경기 침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10년물 금리가 고점 대비해서 70bp나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죠? 그게 왜 그럴까요? 당연히 경기 침체를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시장의 중심이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에 좀 민감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경기 침체 세게 올까요? 약하게 올까요? 마일드하냐? 아니면 하드하냐? 저는 이제 사실 이미 연말 소비 시즌 지나면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내년에 대한 전망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뭐 저희가 시즌성이 있었던 게 과거에 그 연말 소비 시즌에서 월 평균 수익률이 1.9% 정도로 높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연말 소비를 하면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거죠.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센티멘트가 좋아지는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연휴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증가율로 보면 지난해 뭐 12% 이상의 증가율보다는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또 이제 좀 견조한 또 부분들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면 지금 GDP 나우에서 예상하는 게 11월 23일 기준 4.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 소비는 좋은데 물가 지수가 좀 예상보다 하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그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게
그 이제 내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결국에는 미국 경제의 70%는 뭐죠? 소비죠. 소비죠. 예. 그래서 이제 1950년 이후부터 보면 미국 경기 침체가 12회 정도 있었습니다. 12번 정도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경기 침체라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어김없이 기업들의 실적이 감소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감소하면 우리가 분기만에 신경을 써야 되는 실적들이 좋게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실질 GDP보다 기업 실적 감소율이 더 컸고요.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에 따른 기간보다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이제 70년과 80년대 경기와 기업 실적을 보면 침체가 단발로 끝나지 않고 2차 충격이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때는 2차 충격보다는 그때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차 경기 침체는 없었지만 기업 실적 감소율이 마이너스 30%나 달했거든요. 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의 지금 메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또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차라리 지금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미 실적 하향을 반영한 주식들이 마음 편할 수는 있어요. 예, 지금 앞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 그냥 산업 쪽으로 보시면. 네, 우리가 좀 잘 아는 일부 뭐 비테크 기업들 내에서 대부분 다 그랬죠. 예, 그렇죠. 엔비디아도 그랬고. 네, 그래서 네, 이번 네, 실적 네. 발표 때도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두세 종목들이 있었죠. 나쁜 실적이 나와도 더 안 네. 빠지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있더라도 중요한 건 그 이후에 기업 실적들이 더 빠질 수 있는 종목들은 주가 변동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번에 뭐 넷플릭스나 일부 종목들을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미리 좀 선반영을 했던 주식들은 좀 견조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제가 문의를 좀 많이 받았던 게 네. 이번에는 산타랠리가 없는 게 아니냐 또 이런 그 투자자분들께서 좀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문의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12월 시장을 좀 보면 네. 중요하게 또 챙겨야 될 거는 이제 이따 주간 일정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자면 ISM 제조업 지수나 이제 고용 지표 발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네네. 중요한 거는 FOMC 의사록이 지난주에 그래도 트리거가 됐던 하나의 또 모멘텀이었다면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기대치가 좀 낮습니다. 50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뭐 예상치는 지금 49.8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상치보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 혹은 더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ISM 제조업 지수 전에 발표했던 지난 23일 발표한 PMI 지수가 47.6 정도 나왔거든요. 네. 이게 가중치에 따라 다른데 이제 PMI 지수는 신규 주문이 30% 그리고 생산이 25%로 높은 가중치입니다. 근데 ISM 제조업 지수는 20% 동일 가중이거든요. 그래서 동일 비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규 주문이 지금 계속 좋지 않았죠. 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 이제 ISM 제조업체 신규 주문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이거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좀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렇다는 것은 안 좋은 쪽에 비중이 적게 반영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수치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49.8 정도 수준은 무리 없이 아마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어차피 ISM 제조업 지수를 볼 때 50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에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예상치를 넘는 50.4 정도 혹은 50.2 정도 나온다면 시장이 이날을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예상치를 벗어나는 하락이 나온다면 시장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확률을 보면 비례해서 본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또 뭐 있을까요? 지금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중국 이슈죠. 중국 이슈인데 네.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오늘 혹시 장 네. 빠지는 게 네, 중국 네.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좀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이 있었고 네. 오늘 이제 위안화 약세 부분들이 장중에 좀 많이 반영이 돼서 같이 연동이 됐었고요. 영상이 돌아다녀요. 뭐 어떤 게요? 사람들이 시위를 한 영상이. 아, 네네, 시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이게 물론 아니라고는 해요 전문가들은 제2의 천안문 사태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설마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천안문보다는 좀 상징적인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콩이 아닌 네. 이제 본토 쪽에서 이 시위가 발생했다는 거는 생각보다는 좀 그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긴 시였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확대될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미리 중국 이슈에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출연 때 LPR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 지준율이 이번에 25bp 인하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천억 위안 정도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부양 스탠스는 연결돼서 뭐 지금 괜찮다 하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만큼 나오지는 않았고요. 중요한 건 이번 시위 발생이 중요한 건 뭐냐면 확진자가 39,000명을 넘어섰고 네. 베이징이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로 코로나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그 정부에서 격리 기간 단축과 이제 일부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지방 정부에서 이걸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불만들이 높아져서 시위가 발생을 했고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방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규제를 완화하고 싶어도 노년층의 위중증 증가가 크다. 그리고 퇴출 명분의 부족에 따라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또 이러다가 더 퍼지면 셧다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mRNA 백신 상용화나 이런 게 국산화율이 좀 낮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 뭐 물백신이라는 뭐 오명도 좀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다면 결론은 3차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건 내년 2분기 정도 돼야지 이 백신 개발과 함께 접종률 높아지면서 정부에서 밝힌 실질적인 그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들이 실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시위는 본질적으로 지금 락다운 가능성 이제 혹은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하나의 또 현상인 것 같고요. 이게 좀 지금은 조금 더 이연될, 그러니까 더 확산될 가능성이 일부 있기 때문에 오늘 홍콩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막판에 납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네. 이 부분들이 좀 앞으로 아시아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도 비단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제 중국의 생산 공장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이슈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약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시위는 강력하게 좀 탄압을 하고 네. 방역은 조금 풀어주고 중국이 그렇게 그래요?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시위는 일단 뭐 가차없이 막 네 맞습니다. 예. 진압할 것 같고. 경험상 우리가 홍콩 때를 상기를 해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긴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진압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권 초기에 이제 다시 연임을 하고 나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주가는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확산이 된다면 이제 조금의 변동성을 또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 중국 주식을 좀 비중 높게 가지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뭐 좀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도 네네. 또 이런 뉴스 나오고 또 이런 뉴스 나오고 뭐 3년임 돼서 또 힘들다가 또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고.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의 코로나 정책 때문에 3년 동안 지금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 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청년 실업률이 20%까지 높아진 상황이니까 약간 불만을 토로할 것 같은데 너무 강력하게 좀 진압하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네네. 근데 뭐 또 이 두 분의 잘못은 아니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좀 심한 것 같다는 제 객관적인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에 최근에 중국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긴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간 일정 제가 좀 가져왔는데 좀 공유해 주시죠. 주간 일정 좀 볼까요? 네. 일단 주간 일정 좀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목요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월요일부터 보면 존 윌리엄스 그리고 블러드 총재 발언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파월 연준의장 같은 경우는 리사쿠 연준의사 발언 이후에 30분 뒤에 파월이 이제 그 지금 수요일에 지금 발언들이 좀 예정돼 있고요.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날 변동성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높다. 30일 날.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월요일에 블러드 총재 발언은 당연히 뭐 테일러 준칙 기반으로 7%까지 연방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5% 정도의 또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화요일은 뭐 소비자 신뢰지수 정도 고용과 관련돼서 살짝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은 수요일에 네. 베이지북입니다. 베이지북이요? 네. 그래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확인 가능합니다. 때 맞춰서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거고요. 네네. 지난 베이지북에서 공급망 불안 이슈가 일부 지역에서는 해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 둔화가 일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었거든요. 아마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보면 달러 약세폭이 뭐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혹은 이제 주 후반에는 일정들을 보시면 네. 미국 PC 물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CPI에서는 주거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의료 서비스가 좀 마이너스권에 있었고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CPI보다 낮을 가능성이 일부 있거든요. PC 잘 나올까요? 네. 또 연준 저거 보잖아요. 네. 코어 PC. 연준이 가장 정책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PC 지수입니다. 그래서 네.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11월 개인 소비 지출도 전월 대비해서 0.8%, 그러니까 10월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일단 ISM은 그 뭐 앞서 말씀드렸던 50 이상이 나온다면 이제 경기 둔화 시그널에 대해서도 좀 우려감을 좀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예전 그 고용 보고서가 시장에 큰 변동성을 좀 주긴 했었는데 네. 지금 금요일에 11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또 있습니다. 저거 잘 나와야 돼요? 못 나와야 돼요? 이건 지금 좀 못 나오는 걸로 나왔어요. 네, 지난 이제 실업률이 3.7% 정도 네. 예, 여전히 낮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네. 중요한 건 이제 비농업 신규 고용이 한 20만 명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양호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고용 보고서 실업률이 어느 정도 연준이 원하는 만큼 박살 나야 돼요? 네, 좀 안 좋게 나와야 네.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가 있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래도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적어놨었는데 오페 플러스 회의가 있거든요. 언제죠? 무슨 요일이지? 4일에 있습니다. 4일? 예. 그래서 사우디가 10월 회의에서 이제 감산을 4일. 추진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할만해요. 예. 지금 유가 WTI 70달러대 아니에요? 네. 73달러. 그러니까 네. 감산 할만해. 네. 근데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감산을 할 거지만 하방을 이제 다이나믹하게 이제 상방을 좀 올리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때마침 중국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나 락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면 수요 하락에 따른 유가 반등을 이제 유가 하락을 또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또 중요한 게 에너지 쪽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금수 조치, 가격 상한제 논의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논의 중이고 EU와 G7에서 논의 중인데 가격 상한과 관련돼서 지금 배럴당 65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러시아산 원유, 우랄산 원유죠. 네. 현재 62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의미 없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상한제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뭐 결론을 봐야 될 것 같지만 뭐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뭐 상한제를 도입을 하고 하지만 이제 러시아가 또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정학적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에 혹시나 뭐 혹시 북한처럼 또 공격적인 또 발언과 또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러시아가?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결국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페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을 하더라도 시장의 그게 뭐 이제 유가에는
이제 일부 상승이 나오더라도 하락 요인들이 좀 일부 있다. 그러면 유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5일부터 금수 조치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네.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참고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그 예전에 제 최종금리 인상 전 6개월 전과 2개월 전, 뭐 1년 전에 그 업종별로 수익률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가장 견조했던 업종이 유틸리티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유틸리티 한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한국전력입니다. 근데 한전이 29조 적자 예상이거든요. 29조. 올 한 해만. 근데 29조요? 네. 근데 시총이 29조 안 될 텐데. 네, 시총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유틸리티 기업 전체 영업이 미국의 네. 유틸리티 기업들은 437억 달러가 올 한 해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들인 거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어차피 에너지 믹스 비용 고전은 국가별로 큰 차이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가율은 어차피 그 공식적인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가격 인상을 단행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는 정부가 보존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산자부나 기재부에서 가격을 책정을 해주죠. 미국은 연방정부, 네. 즉 정부가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원가 보존 조항에 따라서 가격을 시장에 정가를 하는 게 충분합니다. 미국은.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부각이 돼 있었던 게 넥스트 에라 에너지나 신재생 예, 발전 비중이 높고 ESG 추정 자금들이 그래도 매수를 할 만한 종목 내에서는 좀 부각이 됐던 이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틸리티 업종을 선별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과 그리고 그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다만 제가 최종 이제 금리 인상 직전 2개월 전 수익률부터는 네. 1개월 전과 2개월 전은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일부 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 종목 등과 같은 납법과 대주들이 수익률이 직전 1개월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과거 경험치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유틸리티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건지 연준 스탠스를 보고 트레이딩이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견조한 네. 것도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고 네네. 또 어떤 말씀하셨던 시점부터는 낙폭과대인 퀄리티 주식들을 봐야 되는 시점이 온다. 네 맞습니다.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업종 내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업종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고 네. 이제 사실 미국과 한국의 이제 공통점인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좀 시작이 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테슬라나 일부 종목들은 이번 여러 악재들이 좀 있었긴 했지만 지난주 제가 월요일날 언급했던 게 이제 사실 주주 친화 정책에서 자사주 매입 정도 나와야지 단기적으로 하락 요인을 멈출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월요일 출하고 한 수요일 정도 얘기가 다시 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뭐 확정적인 내용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뭐 2차 전지 누구나 다 좋은 거 압니다. 빅테크 종목들 다 좋죠. 근데 네. 이제 과거 경험치를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에 보면 이커머스나 모바일 게임주들 굉장히 핫했었죠.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국내 종목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뭐 모바일 게임주들도 굉장히 뭐 이제 많이 매매를 했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완전히 어떤 기술이 쇠퇴하기 직전까지는 성숙 단계로 가는데 마진율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 가치주로서의 또 지위를 인정을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빅테크 종목들이 최근 왜 우려감이 있고 주가 반등이 시원치가 않느냐 냉정하게 보면 IB 쪽에서 보는 거는 이게 레거시화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구식이 되어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좀 새롭지 않은 거죠. 과거에 그래서 IT 버블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을 했던 이유는 클라우드라는 사업 비즈니스를 추가했기 때문에 성장 곡선이 그쵸. 다시 우상향으로 갔었고 지금은 클라우드 사업 종목들이 큰 성장률에는 불구하고 지금 생각보다 주가 반등이 늦어지는 거는 지금 뭐 시티그룹이나 일부 IB 쪽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대안을 사이버 보안을 또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산업군 내에서 ETF에도 안에도 같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빅테크에서도
뭐 지금 신사업을 또 여러 가지를 또 추진하고 있고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또 본다면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접근에서 이제 글로벌 IB들도 좀 보고 있으니 좀 레거시화가 되고 있고 지금 만약 이익이 또 살아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여서 답답하다는 부분에서 보면 여러 사업 부분들을 성장산으로 이끌고 있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냐 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그리고 또 좀 더 하시죠. 예, 좀 더. 예. 네네. 지금 한 2,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많이 남았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편하게. 평상시 못 하신 얘기 아닙니다. 예. 아니 이제 강남역 가셔야 된다고요. 강남역? 네. 강남역 구워서 빨리 가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또 이슈가 됐던 건 아마존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대규모 파업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왜 대목에 파업을? 네, 그래서 사실 좀 가장 기대를 했던 게 뭐냐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 34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소매 판매 지수가 3% 이상의 변동을 보였거든요. 네. 사이버 먼데이까지 S&P 500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1.3%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네. 그만큼 사실 기대하는 바가 좀 컸습니다. 그렇죠. 하필이면 이때 이제 파업에 따라서 하락을 했는데 한 가지 좀 뜯어서 보면 이게 크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독일 노조가 주문 처리 센터라고 불리는 10개 창고에 대해서 작업 중단이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프랑스 노조도 8개 창고에 대한 파업 촉구를 했거든요. 독일에서는 뭐 좋은 근무 조건에 대한 단체 협약을 요구했고 프랑스에서는 결국에는 뭐 시간당 임금을 좀 올려달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장이 뭐 오늘 우리 지하철처럼 뭐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영향이 있느냐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는 대부분의 직원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파업 조치는 사실 20개 독일 주문 처리 중에서 9개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었다. 그래도 45%인데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잘 해결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근에 좀 아마존이 답답한 게 좀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을 때 항상 악재 요인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 사실 뭐 1분기 지난 뭐 상반기 실적 시즌 때 리비안 뭐 지분법 평가 이익 제외하고는 항상 그게 오히려 독이 됐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좀 지금 그나마 연말 쇼핑 시즌에 따라서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런 대규모 파업 부분들 때문에 하지만 뭐 수일 내로는 좀 해결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감보다는 좀 1, 2주 정도는 좀 지켜보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알겠습니다. 아마존 소식까지. 아마존 소식까지. 예. 그래도 40분에 또 됐습니다. 강남 모처로 빨리 가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서희 매니저님 일단 되게 어려운 날일 수도 있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빨리 가셔서 재밌게 축구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드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